참,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대통령목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건을 좀 임명을 제한하자라는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한 총리는 권한 대행 자격으로 거부권 행사한 것이 농업사법과 상법 개정안 등에 의해서 이분이 8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 횟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대통령보다 많아. 실제 대통령보다. 7번을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통틀어서 합치면은 뭐 44번째입니다. 근데 참 이게 또 대행이 42번째죠? 42번째. 네, 42번째. 네. 네,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네. 네. 대행이 대통령 목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게 엄연히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 법을 오히려 헌법과 상충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지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그렇죠. 만장일치로 인용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위헌 소지도 없는데 효력정지를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낸 건데 그걸 또 위헌 소지가 있다. 제가 결정을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정 네. 이번에 그 가처분 결정문을 네. 한 7페이지, 네. 서면까지 7페이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는 이 결정문은 야, 너 이거 할 능력 권한이 없어라는 말만 안 했지. 네. 사실은 그거를 저는 표현했다고 보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이 비록 기각은 됐지만 그 결정문의 취지를 보면은 6분 이상이 넌 총리하잖아요. 그렇죠. 넌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하를 6분이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럼 가만히 있어, 씨! 선거 나올 거면 그냥 빨리 그만두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게다가 자기가 선거 나오겠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거부권 행사하고 그런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네. 딴 얘기 안 하고 오늘 제가 아까 점심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임원들하고 먹었다 그러더니 불안해하는 거예요. 관세 협상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왜 이러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통령 선거 진짜. 후보로 나가서 표를 조금이라도 얻으려면 다른 것만 국가에 그거 아니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요. 걱정이 좀 되죠. 아니 지금. 뭔가를 뭐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를 조금 정치적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막 다 퍼줄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전술 전략상 지금 트럼프가 관세에 관련해서 후퇴하려는 조짐을 많이 보이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러면 네. 천천히 하는 게 맞잖아. 그렇죠. 예. 야 가만 있어. 샤우팅 박주민 아주 바로 댓글이 올라옵니다. 진짜 더 불안한 거는 왜 거기 김태효 안보시장이 가서 쓱 그러니까. 가갖고 그냥 미국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함께 하고 있다고 봐요. 단순히 미국에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함께 뭔가를 도모하고 있다.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책사로서는 김태효만한 사람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근데 한덕수 원내대행 5월 1일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겠죠? 5월 1일에. 할 것 같죠? 어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에 90% 이상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할것 왜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인인가를 상당히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나야 나 난갑병 정도 아니라 난갑병 정도 네. 아니라 나야 나 정도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안전망 외피가 필요해요. 자기도 내란으로 수사받아야 되는데 네. 그냥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치적으로 외피를 한번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오늘 의원님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기록물 지정 관련해서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기자회견 어떤 문제죠? 네.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에 일부를 특정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리면요. 최장 30년간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7시간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 기록이 다 통째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열리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굉장히 까다롭죠. 예. 그러니까 국회가 열려면 200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200석을 저희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탄핵의 정도 종족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공개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둔 이유는 안심하고 기록을 생산해서 관리하라는 인센티브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야, 안 볼 테니까 많이 만들어서 잘 보관해. 네. 근데 이 인센티브를 다른 데 활용하는 증거 거예요. 인멸의 네. 그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한덕수, 최상목 등이 들리는 소문으로는 네. 특히 자기네들 관련된 거는 어떻게든 지정하려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또 지금 황당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내란뿐만 아니라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네. 그때의 기록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3년 동안 네. 조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최상병, 네. 외압 있었다라고 해서 전화 걸었다 등등등 다 거의 다 나왔잖아요.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거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대선 개입 관련된 이슈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좀 봐야죠. 정권 초기에. 그런 것들 좀 다 지정해서 넣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하고 몇몇 의원님들이 급하게 법도 냈고 네. 그다음에 오늘 또 그 광화문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시민단체들 세월호 가족분 뭐 이태원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 등등등 기자회견도 했는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대거 지정하고 물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좀 정말 이거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냥 당황스러운 어떤 해프닝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낙연. 이낙연 6.3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와 단일화 주목. 아니 왜? 아니 그 왜 저 SNS에 돌아다니는데 그 대진표 짜가지고